왜군도 수천 명이 죽을 정도로 피해가 커서 전쟁이 끝난 후 우두머리를 난도질했는데 아들인 조광기를 우두머리로 알고 난도질했다고 한다. 행동하는 선비 중봉 조헌편입니다. 1544년 중종 때 태어나서 1592년 선조 때까지 48세를 살았다. 조헌은 경기도 김포에서 조응지의 아들로 태어났다. 조헌은 5살 때에 글을 읽는 등 어려서부터 자질이 뛰어났고 효성이 있고 유순하였다고 한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하였으나 12세 때부터 김왕에게 시와 글을 배웠다. 21세인 1565년 성균관에 입학하였고 23세인 1567년에는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예야 교소관에 속하였다. 24세인 1568년 평안도 정주 성균관 향교 교수로 처음으로 관직에 올라 3년간 있었으며 이후 파주 성균관 향교 교수로 옮겨 성혼을 찾아 가르침을 청하니 성혼은 사양하면서 감히 사제간의 예로 대하지 않았다. 이후 율곡 이의의 제자가 되어 그에게서 학문을 배우는데 이의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28세인 1572년 홍문관 정자로 재직 중 왕의 불공이 옳지 않음을 말하다가 파면되었다. 조헌은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 토정 이지암을 만나고 그를 평생의 스승으로 섬겼고 이지암도 조헌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30세인 1574년 질정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그곳의 문물과 제도 중 따를 만한 것을 종목별로 적고 동안봉사를 내놓았다. 동안봉사에는 명나라의 신분제 실상을 알리며 조헌은 출신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는 명나라를 본받을 것을 제안하면서 조선에서도 노비들을 양민화해 징병자원을 증대시키면 20년 뒤 100만의 정예병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31세인 1575년부터 호조 자랑, 성균관 전적, 상원부 감찰을 거쳐 경기도 통진 현감으로 있을 때 법을 어긴 국노비를 치조 중 때려 죽인 죄로 탄핵을 받아 부평으로 기양갔다가 3년 만에 풀려났다. 38세인 1582년에는 보원 현감으로 소를 올려 노상군의 후사를 세울 것과 사육신의 정문을 세워 표창할 것을 청했으나 모함을 받아 파면되었다. 43세인 1587년 이의의 제자였다가 스승 이의를 비판하고 동인으로 전향한 정렬입을 맹렬히 비난하는 만원소를 지어 5차에 걸쳐 상소문을 올렸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일본 사실을 배척하는 소와 동인은 이 사내가 나라를 그르치며 논박하는 소를 대궐문 앞에 나아가 올려 국왕의 진노로 샀다. 45세인 1589년 조헌은 대궐 앞에 다리를 펴고 엎드려 정렬입을 비난하면서 조정에 충신이 없다는 것과 일본의 침략이 임박하다는 등의 상소를 올렸다. 조헌은 상소를 올릴 때 도끼를 앞에 둔 채 엎드려 머리를 여러 번 땅에 치는 등 강경하게 상소를 올려 선조의 노염을 샀다. 이렇게 조헌이 도끼를 들고 가서 상소를 올리는 일을 지부상소, 즉 도끼상소라 알려져 있다.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져간 도끼로 자기를 찍어 죽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가 궁궐 앞에서 한 행동을 두고 대신들의 탄핵이 빗발쳤고 3사에서도 이를 문제삼아 조헌은 함경도 길두로 기양을 가게 된다. 그러나 그해 겨울 정렬입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자 호남의 선비 양산숙 등이 상소문을 올려 조헌에게 성경 지명이 있었음을 호소하였고 이에 선조는 조헌의 기양을 풀어주었다. 선조는 조헌을 풀어주면서도 그의 독한 면모 때문에 그를 유난히 미워했다. 오죽하면 기초곡사 후 풀려나 돌아오는 조헌을 향해 선조가 조헌 이자는 서인놈들 중에서도 광기이니 앞으로도 마천령을 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조헌은 동인의 수장이었던 이발의 식솔 등 죄 없는 사람들까지 연좌되어 죽을 때는 형장을 찾아가 위로주를 건네는 등 개인적으로 동인을 정오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7세인 1591년 일본에 통신사로 갔던 김성일과 황룡길에 귀국할 때 일본인 사신 겐소 등을 데리고 귀국했다. 이때 일본은 조선의 통신사에게 답서를 보냈는데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함께 하자는 등 그 내용이 매우 방자하였다. 이에 선조와 신하들이 머뭇거리자 조헌은 상소를 올려 일본 사신의 목을 쳐서 명나라에 바치고 이웃 여러 나라와 힘을 합쳐 일본을 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헌은 상경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비할 것을 거듭 상소했으나 선조가 지난번에도 이따위 글을 올렸다가 기양 갔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인가 라며 상소문을 불태워버리자 조헌은 붕괴하여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대성통곡하고 시골에 내려가 외란에 대비하였다. 낙향한 후에도 지방관을 하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쟁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지만 다들 그를 비웃었다. 당시 조선은 200년이나 태평성대를 이루어왔는데 전쟁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48세인 1592년 4월 결국 인조외란이 발발하고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자 5월 조헌은 10차례에 걸쳐 유생들을 회동하여 공주와 청주 사이를 왕래하여 의병을 모집해 옥천에서 봉기했다. 조헌은 호남과 영남 지방에도 의병을 모집하는 경문을 돌렸고 그의 경문으로 조헌의 군대는
1600명이나 모였다. 8월 조원의 의병군은 이미 적의 수중에 있던 청주성으로 진격했다. 이곳은 북상하는데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이었다. 조원은 성봉에 서서 총탄에 빗발치는 서쪽 성문을 향해 나아갔고 병사들도 몸을 사리지 않았다. 게다가 하늘의 도움인지 승병장 영규가 승병들을 이끌고 합세하니 의병의 세력은 막강해졌다. 이로 인해 조원 의병군은 첫 전투에서 승리하여 적의 수중에 있던 청주성을 탈환하게 된다. 그런데 전라도 순찰사 윤성각은 자신은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 아무 하는 것도 없는데 벼슬에서 쫓겨난 자가 승전 소식으로 공을 세우니 점점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불안을 느낀 윤성각은 곧 명을 내려 조원의 의병에 속해 있는 관군들을 불러들였다. 그 방법 역시 치졸하여 그들의 부모와 철을 옥에 가둬 위협을 하고 관군 100여 명을 데리고 의병에 가람한 청량 현관 임순을 공주 옥에 가두기까지 했다. 이런 윤성각의 돌변으로 조원의 의병은 큰 타격을 받아 졸지에 그 숫자가 반 이상 줄어들어 700여 명의 의병들만 남게 된다. 조원은 700여 명의 의병들을 데리고 임금이 있는 북쪽으로 향하던 중 온양에 도착했을 때 고경명 장군이 금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리고 승병장 영규의 군대와 호남 순찰사 권율 장군의 군대가 연합하여 금산에 직결해 있는 왜군을 치러 간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일듯이 기뻤던 조원은 이들 군대와 연합하면 왜군을 섬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금산으로 돌렸다. 그러나 금산성 밖 심리에 도달했을 때 권율 장군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 거병을 잠시 뒤로 미루자는 파발을 보낸다. 8월 18일 왜군은 조원의 부대가 소수이며 후속 부대가 없음을 알자 퇴로를 끊고 금산성 밖 평양 지대에서 포위를 시도했다. 화살이 떨어지고 왜군과 육박전을 벌여야 할 상황이 오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조원에게 피신하라고 말했으나 조원은 이를 거절하고 맹렬히 저항하다가 아들인 조왕기, 영규 대사의 성군을 비롯한 전 의병과 함께 장례에 전사했다. 향년 48세였다. 조원의 아들 조왕기는 이미 부친이 죽은 것을 알고 부친의 복장보다 더 화려한 장군 복장을 하고 싸움에 임했다. 왜군도 수천 명이 죽을 정도로 피해가 커서 전쟁이 끝난 후 우두머리를 난도질했는데 아들인 조왕기를 우두머리로 알고 난도질을 했다고 한다. 뒤에 조원의 아우 조범이 조원의 시신을 찾아와 옥천에서 염을 하였는데 조원의 시신에는 큰 상처가 없었고 장군 복장을 한 아들의 조왕기의 시신은 처참하게 찢어 있었다고 한다. 이 전투로 의병과 승병 모두 전멸하고 일본군 역시 피해가 막대해 시체를 옮기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한다. 전투 4일 후인 8월 22일 조원의 제자인 박정량과 전승업이 조원을 포함한 전사한 조선군 700명의 유골을 모아 금산의 큰 무덤 한 곳에 합장하면서 700의총이라 불렀다. 훗날 조정에서는 조원에게 2조 판서를 추진했다. 충남 금산군 금성면에 가면 700의총 기념관이 있고 그 뒤편에 무덤인 의총이 있다. 조원은 고경명, 김천일, 곽조와 함께 임진 사총신의 한 사람으로 임진왜란 당시 호남의 고경명, 김천일, 영남의 곽지호, 정인원과 함께 그는 호서에서 최초로 일병을 일으켰다. 조헌은 이의의 수제자로 정철과 함께 서인측 강경파로 과격한 성격으로 유명했고 뛰어난 예지력으로 일본의 침략을 예상해 전쟁을 대비하자는 상소를 자주 올렸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금산에서 장렬히 전사해 행동하는 선비로 후세에 길이 남게 된다. 지금까지 중봉 조헌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